안녕하세요.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젊을 땐 혼자가 자유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는 외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만 실천하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으로 바뀌는 비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외로움, 참 익숙하고도 낯선 감정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느낄 틈이 없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땐 내가 외롭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떠나고 배우자가 곁을 떠나고 집이 조용해진 어느 날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은 소리도 없이 마음을 조금씩 파고듭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죠. 밥도 내 입맛대로 먹고 TV도 내가 보고 싶은 채널만 보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길어지면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문을 열어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세요. 그 소리가 사라진 순간부터 외로움은 현실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목소리도 작아졌어. 외로움은 마음의 감기와 같습니다. 처음엔 가볍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깊은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감정이지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불면증, 식욕저하, 심지어 치매까지 외로움을 오래 느끼면 사람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무조건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외로움은 무조건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조용한 집에서 나 혼자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낯설고 무섭지만 그 안에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자 있다는 것,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 이 시간도 나에게 필요해. 이 말을 하루 한 번씩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돌보는 법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립입니다.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쓸쓸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여행을 떠나고 혼자 글을 쓰고 혼자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빛나는 노년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걸 나쁜 게 아니라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걸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돌보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생각을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혼자 사는 삶에서 외롭지 않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중이라고요. 그 말 속엔 삶의 자존심이 담겨 있고 외로움을 이겨낸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분들께 지금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라는 건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진짜 평화와 자유를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나와 친해지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진짜 이기는 법, 그건 다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자신과 친해지는 겁니다. 조금 생소하신가요? 나와 친해진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아껴주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직장에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늘 신경 쓰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남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키우는 시작이 바로 나와 친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있는 건 외로운 것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영화 보는 것도 괜히 눈치 보이고 괜히 쓸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를 돌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혼자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마트폰도 잠시 꺼두고 TV도 끄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몸은 피곤한지,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게 바로 혼자가 익숙해지는 시작입니다. 둘째, 혼자 즐길 수 있는 작은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너무 크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는 습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 주는 시간, 산책하며 하늘 보는 습관, 시장 가는 길에 들꽃 사진 찍기, 이런 사소한 행동도 하나하나가 내 일상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특히 손을 쓰는 활동은 뇌와 감정을 안정시켜 줍니다. 뜨개질, 자수, 색칠하기, 음악 감상, 퍼즐 맞추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뭔가에 집중하고 나를 위한 활동을 할 때는 혼자여도 즐겁습니다. 취미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돌보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나를 칭찬하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칭찬에 참 인색합니다. 특히 나 자신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난 늘 부족해. 나이만 먹고 뭐가 있나? 이런 말들이 매일 스스로에게 향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그 말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오늘도 잘 일어났어. 그래도 밥 잘 챙겨 먹었네. 오늘 햇빛이 참 좋더라. 그걸 느낀 내가 괜찮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지지해 줍니다.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안아주는 힘이 됩니다. 혼잣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해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만큼 나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남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외면해도 내가 나를 지켜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외로움을 이기는 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와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게 노년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마음을 글로 써보는 것도 나와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오늘 느낀 감정, 고마운 일, 생각난 사람 다 적어보세요. 글로 적는 건 생각을 정리하는 행위고 감정을 비워내는 행위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적어내려가는 그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법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단단해지고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엔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나와 친해지면 이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친구는 날 버리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그 친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친구와 다시 친해져 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관계를 끊지 말고 가볍게 이어가시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완전히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지내는 삶과 세상과 단절된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를 통해 살아갑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세상이 멀게 느껴집니다. 우울증도, 치매도 고립감에서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 사니까 관계도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는 끊지 않고 너무 깊이 맺지도 않고 가볍게 따뜻하게 이어가는 것, 그게 비결입니다. 젊었을 땐 인맥이 많고 친구가 많아야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면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내 말에 가볍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화를 짧게 시작하세요. 어떤 분들은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없을까요? 예전 직장 동료, 오래 안 본 형제, 동네 친구, 이웃집 아주머니,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긴 얘기 말고 짧은 안부 문자 하나만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답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을 보낸 내가 이미 관계를 다시 이어낸 겁니다. 이런 짧은 연결이 다시 말이 되고 다시 만남이 됩니다. 두 번째, 생활 속 인사를 늘리세요. 우리가 흔히 놓치는 관계, 바로 일상 속의 가벼운 인연들입니다. 마트 캐셔, 단골 약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분, 버스 정류장에서 보는 얼굴, 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늘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이런 인사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순간, 그게 바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모임은 무리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모든 모임이 나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어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내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걷는 산책 모임, 동네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취미 클래스, 주민센터 무료 수업, 모임이라기보다 가벼운 활동을 함께하는 겁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 사람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부탁하면 민폐일까봐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도움을 못 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줄 아는 것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동네 청년에게 들어달라고 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어려울 땐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이 작은 부탁이 상대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탁은 의존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관계는 서로 돕고 서로 받아들이는 작은 행동에서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아니라 연결을 바라보세요. 꼭 사람과 이야기해야 관계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글도 연결이고, 영상도 연결이고, 목소리도 연결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저와 연결돼 있습니다. 혼자 집에 있지만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식사하실 때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틀어보세요. TV도 좋고 오디오북도 좋습니다. 그 소리들이 공간을 채워주고 마음을 덜 허전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편지 쓰기. 이것도 아주 좋은 연결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읽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쓰는 그 자체가 세상과 마음을 이어주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연결돼 있어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관계를 끊지 말고 가볍게 꾸준히 이어가세요. 그 연결은 내 마음을 살리고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혼자 살아도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 따뜻함은 작은 인사에서, 짧은 문자에서, 조용한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외롭지 않은 인생,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일 뿐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둘째, 나와 친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사람과의 관계는 가볍고 따뜻하게 이어가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혼자는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니라 자유이고 평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